전주는 흔히 맛과 멋의 고장으로 불려왔습니다.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은 전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해왔고, 판소리 문화는 전주의 풍류를 대표하는 트렌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주는 전주 한옥마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경기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천년고도 조선왕실의 본향지 전주. 태조 어진의 진본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유일하게 지켜냈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구축한 브랜드입니다. 이제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님과 함께 조선왕조의 본향지로서의 전주로 떠나봅시다. 여기는 조경묘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흔히 이제 묘자를 쓰는 건물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조경묘이기 때문에 이게 조경이라고 하는 단어, 이 조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발지지라고 이야기해서요, 한 국가가 시작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 그동안 그런 터전. 그래서 이 경기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 조선 왕조가 시작되었던 근본을 이루는 땅, 그것을 축하하는, 경하하는 이런 의미로 조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경이나 경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지역에서는 쓰기 어려운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경묘는 그러한 땅의 묘, 즉 사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그분의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한참 후대의 일인데 이게 왜 하필 영조 때일까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영조는 잘 아시다시피 무수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양반의 집안의 기준으로 보면 영조는 천민의 자식이 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양반이 될 수 없는 신분이죠. 왕을 일반인의 기준, 즉 양반과 같은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왕은 다른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죠. 그 왕위 계승이 적장자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왕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는 왕실에 대한 선양을 하는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조대에 사실은 묘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묘를 찾으려다 못 찾았죠. 그래서 이 조경묘라고 하는 사당을 대신 지은 겁니다. 영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 땅, 이런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주시들에게 있어서는 사당인데, 사당을 아무나 와서 들락날락 보게 할 수는 없죠. 이쪽 이제 보통 이제 사당에 가게 되면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 바로 이쪽 공간입니다. 사용되는 제기라든지 용품들을 보관하고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만들던 공간이 이 공간. 안에 진전 저 위패 모셔놓은 있는 건물만 보시고 다시 돌아 나와서 경기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또는 이제 신도라고 그래서 위패가 나가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동입서출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갑니다. 항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제사를 모실 때 제관들이 여기 있다가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합니다. 이제 절을 하려고 올라가죠. 단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단도 보통은 밖에서 하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가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곳이 진전 또는 뭐 경기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진전이라고 보통 부를 때에는 저 안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어진을 모셔놓은 건물을 진전이라 부르고요. 이 시설 전체를 다 경기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안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청은 조선시대 때 저 진전에 있는 저 부분은 완벽하게 조선시대 때의 단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디자인들이 있는 것을 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태극 문양도 있고. 그 다음에 진전에 천장을 보시면 천장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단청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일본인들이 그 안에 막 낙서를 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 뒤에 이 닷집을 만들어 놓은, 그 천장을 만들어 놓은 게 정확히 조선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와가지고 보수하면서 만들었는지, 사실은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진을 모셔올 때에는 임금의 행렬하고 똑같이 합니다. 규모는 약간 작지만, 그래서 어진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 어진 봉안했을 때의 인형으로 쭉 만들어 놨는데요. 그때 사용되었던 의작물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진전 보시고 다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을 편찬을 하면 네 군데로 나눠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이 모든 게 다 불타버리죠. 그리고 전주에 있는 그 기록만 보존이 됩니다. 역사를 기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임금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있고,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딱 편찬이 되면 모든 기록을, 실록과 편찬된 모든 기록들은 사초라고 그러죠. 이제 매일매일 다 없애버리고 공적 기록만 남죠. 그래서 실록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열람할 수 없는 비밀 기록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말을 타고 가다가, 왕이 되었을 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무장 출신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신하들이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 없습니까? 이런 태종 입에서 처음 나오니까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런데 실록에는 어떤 내용이 쓰였느냐, 그 말을 했다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큼 사관들은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부분들이죠. 다만 실록을 편찬할 때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평가들이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조실록 이후에는 실록이 두 번 만들어져요.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정실록이 있고, 수정실록, 개수실록, 이런 식으로 실록이 다시만, 이게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실록을 다시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조선 후기에는 있었죠. 조선 전기에는 그런 실록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을 포함해서 순조실록까지가 전체가 다 복원이 됐습니다. 조선왕실의 역사를 다 기록해놓은 실록을 한 세트를 가진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뒤로 해서 오목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대를 표현할 때 제가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조선 왕실의 모태와 같은 곳이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종 황제가 태조 이성계하고 관련된 모든 시설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목대비라고 부르는 거하고 요 밑에 지금 도로가에 있는 이목대비라고 부르는 비도 다 그 즈음에 세운 겁니다. 대한조경단비도 그때, 조경단도 그때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거치고 나면서 일본의 간섭이 노골적으로 보이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왕실이나 일부 유생들이 생각했던 게, 그리고 고종 황제가 선택한 것은 건국자였던 이성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하고 관련되었던 지역에 계속 세우죠. 그러니까 고종이 태조 고황제 주필 유허비입니다. 정확하게 태조 고황제 주필 유허비를 글씨를 고종이 써서 내려주면서 그 마음이 뭐였을까라는, 대한조경단비라는 글씨를 써서 내려주면서 고종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게 마치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간 자식놈들은 절대 부모 찾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잘 나갈 때는 지가 똑똑해서 잘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힘든 일 있으면 누가 생각나는? 어머니가 생각나요.
힘들 때 생각나는 어머니의 품처럼 전주는 조선이 멸망해 가려고 하는 시점, 그 지점에 전주라는 도시가 고종 황제에게 또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그것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을 당시의 꿈, 그런 거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왕실이 굳건하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전주라고 하는 전통 도시를 파괴를 하지만 없애지 않고 남겨놓은 게 이제 사실은 경기전 또는 오목대, 이목대 손 안 댑니다. 그런 의미로 전주가. 그래서 전주는 이래저래 사실은 조선 왕실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하고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하고 오는 길에 지난 마이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의 주필대입니다. 저 글씨는 사실은 새겨진 건 다 일제강점기 때에 세워집니다. 이산묘 자체는 사당입니다. 1924년, 25년에 이산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산묘를 세우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07년 무렵에 이석용이라고 하는 한말 의병장이 있습니다. 임실 성수 출신인데요. 그 사람들이 호남 창의 동맹이라고 하는 의병단을 결성을 하죠. 의병단을 결성을 하고 진안, 임실, 남원 이 일대, 무주, 장수 일대 의병을 모아서 바로 이 바위에서 고천제를 지냅니다. 의병 출정하는 식과 같은 고천제를 지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안의 마이산은 사실은 항일 의병과 관련된 또는 이 의병과 관련된 정신이 새겨진 곳인데, 연제 송병선 선생하고 면함 최익현 선생이 이곳을 오게 됩니다. 이곳을 오게 되면서 이성계가 다녀갔다라고 하는 곳, 그리고 정제 이석용 장군이 고천제를 지냈다는 곳,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게 되죠. 즉 연제 송병선 선생의 제자들하고 면함 최익현 선생의 제자들이 1924년에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당을 만들자라고 하고 25년도에 이산정사라고 하는 사당을 만듭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문중의 사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사보다는 묘가 낫겠다 해서 이산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식민지 상황 또는 국가가 멸망할 때에 기억하고자 했던 것들, 그러한 부분이 이산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저쪽에 보게 되면 이름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그 모임과 관련되었던, 발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여기 공간은 예를 들면 함태영 예를 들면 그 부통령이었죠. 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글씨를 많이 내려줍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시영 부통령의 글씨도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도 있고,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한말의 의병 또는 한말의 정신사의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억과 기념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이산묘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시민들이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주 평화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류의 인문학은 그 전주에 관한 것을 그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기 고장에 대한 그 애정이 더 깊어지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인 문화를 우리가 더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고, 학교에서는 역사를 통해 이런 걸 배우지만 학교를 졸업한 어른이 되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역사를 알게 되어서 의식을 더 확장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문학 선진국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이 탐방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첫날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했죠 그때. 그런 설렘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아주 대만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강준만 성재민회 저자의 재미있는 전주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명의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일상적 삶과 실제 경험을 통해 전주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전주화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2011년 9월에 개관한 도서관으로서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가 많이 있어서 하루 이용객이 약 한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2층에는 열람실, 휴게실, 전기간행물실, 노트북실이 있으며 3층에는 식당, 휴게실, 열람실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넓은 강당이 있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대학과 독서 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 등을 진행하고 어린이를 위한 독서회, 각종 특강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대면 낭독 서비스와 동극 공연을 진행하여 전주 시민들에게 독서와 인문학적 소양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